자, 오늘은 정규분포 필수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실제로 정규분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168페이지 필수 예제 1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는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분포를 구성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여러분들이 그걸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함수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함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거 기억해야 됩니다. 정규분포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두 가지의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표시하게 되어 있다,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게 평균과 분산인데 선생님이 사실 여기다 분산을 적었어야 되는데 강의에서는 표준 편차를 썼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나중에 표준화를 할 때 분산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산을 적는 게 맞지만 분산을 기록하는 게 맞지만 값은 표준 편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평균을 m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이걸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안 쓰고 여기에다가 제곱 이렇게 썼다는 건 분산으로 표시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될 거는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인 거다. 꼭 기억하세요.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린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그냥 대칭축은 먼저 찾아. 그 대칭축이 m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보세요. x가 m일 때 대칭이 함수 그래프를 갖는 거고 당연히 표준 편차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리면 돼. 그냥 내가 내 취향에 맞게 그냥 대칭이 되도록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냥 정규분포 대충 그리면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그럼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해야 돼. 항상 정규분포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출발하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하고의 루틴을 약속해야 돼. 너네가 정규분포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냥 문제 읽고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평균 분산이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표준화한 상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약속해줘. 그게 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너무 복잡하고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를 사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 오케이. 자, 그럼 나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제 그래프를 그렸고 확률은 넓이라고 그랬죠. 저 그래프 상에서의 넓이가 확률이라고 했던 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P 확률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P 확률 X가 18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다고 했어. 정규분포 그래프는 대칭이지. 대칭이니까 당연히 같은 값이 되려면 넓이가 어떤 부분이 넓이가 같아지려면 당연히 이 12하고 18이 대칭이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대칭이 아니면 당연히 넓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이해는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18보다 커나 같은 확률이 같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서로 대칭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럼 정규분포는 누구의 대칭인 거야? 평균의 대칭인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평균을 기준으로 12가 있는 위치와 18이 있는 위치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만이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18보다 커나 같은 확률이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정규분포에서 넓이가 곧 확률인데 확률이 같다라는 것은 넓이가 같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은 대칭인 그래프예요. 당연히 넓이가 같아지려면 대칭이어야 해.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와 18의 중점이 대칭이니까
12와 18의 중점이 M이라는 뜻이에요. 한 가운데 M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야 돼. 그러면 중점 찾을 때 우리 어떻게 찾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답인 거예요. 그러면 12하고 18의 합이 30이잖아요. 그 값을 2로 나눈 게 바로 15니까 아! 평균이 15구나. 바로 찾아버릴 수 있는 답.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근데 너네가 만약에 이 그래프의 특징을 이해를 못하고 가잖아?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어떻게 풀 거야? 풀 수 있어요? 당연히 못 풀지. 근데 내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간단한 거야. 너 왜 확률이 같아? 아, 넓이 같아야 되는데? 근데 정규분포 그래프는 대칭이야. 그럼 넓이 같다는 것은 서로 대칭이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거 아깝다. 또 그려야 되네. 그래도 계속 그리자. 아우, 빨리 빔을 사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제. 이제 선생님이 부상까지 당해가지고, 이거 부상 당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지우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고, 빔으로 탁 쌓여. 그제? 계속 돼. 안 된다. 힘들어요. 자, 필수의 10초로 볼게요. 정규분포 나왔죠? 정규분포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야. 출발. 정규분포가 지금 평균이 40인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산을 100으로 알려준 겁니다. 표준 편차는 우리가 항상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분산으로 표시를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값은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항상 동시에 읽어주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이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라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정규 분포 그래프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문제에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근데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는 이미 그려져 있는 거야. 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는 우리가 이미 규격화되어 있다. 어떻게 규격화되어 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세팅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린다면 똑같이 그려야 돼. 그럼 평균이 0이었으니까 이제 이 대칭축이 우리가 좌표 평면이었다면 얘는 y축이 되어야 되는 거죠. x가 0일 테니까. 그리고 얘는 x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 함수 그래프 그리듯이 똑같이 그려야 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이제 출발. 그러면 우리가 확률 구할 때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은 구간에서의 확률을 물어보게 돼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은 구간에서의 확률을 질문했을 거란 말이야. 딱 그대로 지금 질문이 되어 있죠. 자, 1번, 보기 1번이 확률을 물어봤어. 어떤 확률을 물어봤느냐? x가 25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준 정규 분포로 변형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겠지. 선생님이 그거 하나만 혹시 뭐 기억하는 사람은 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표준 편차분의 편차, 표준 편차분의 편차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상의 변수 t, 우리가 t로 취하는듯이 z로 취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으로 바뀌면 되는 거냐면 z라는 변수의 구간으로 바뀌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면 변수를 바꿀 때 얘를 이용하는 거지. 자, 출발. 표준 편차 얼마였어? 10이었죠? 10분의 자, 10분의 선생님 계산은 물론 나중에는 하겠지만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적을게요. 10분의
즉 x가 25지.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그러니까 25 빼기 40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25 빼기 40. 계산 나중에 할 거야. 그러면 다시 이 범위 끝. 최대. 이 범위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표준 편차 분의 40 빼기 40 해야 되는 거예요. 편차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내가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의 구간은 어떻게 변하는 거죠? 10분의 마이너스 15. 즉 마이너스 1.5 이상. 되겠어요? 0 이하의 범위에서의 확률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 끝까지 잘 봐야 돼. 잘 봐. 마이너스, 여기가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5는 이쯤 있겠죠. 그리고 0은 여기 있을 거니까. 이 넓이를 물어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의 그래프는, 표준 정규 분포 표는 양수만 알려줘. 얘는 안 알려줘. 왜 안 알려줄까? 대칭이니까. 넓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에서 0 사이에서의 넓이나 0부터 1.5 사이의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할 때 0부터 1.5까지의 넓이를 대치해서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대칭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 상의 그래프에서 봐봐. 표준 정규 분포 표 상에서는 1.0도 있고 1.5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0부터 1.0까지의 확률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확률을 적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1.0까지의 확률, 1.5까지의 확률,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0부터 1.5까지 확률은 얘를 읽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계산하는 게 0.4332 이렇게 계산하면 답인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이 방법을 이해를 하면 이번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도 똑같이 표준 편차 분의 표준 편차 10분의 60 빼기 40 하면 10분의 20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는 이번에는 2잖아, 2. 그지? 2를 기준으로 크거나 같은 확률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2일 때의 확률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2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의 확률은 어떤 의미라고? 0부터 2까지의 확률인 거라고. 그럼 그 이상 확률을 계산하려면 전체에서 빼는 게 아니라 반. 여기 반, 이쪽 반이니까. 반 얼마야? 전체 확률은 항상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긴 반이니까 0.5겠지. 이쪽 넓이 다 더하면 0.5야. 0.5에서 2일 때까지 확률을 빼야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이상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반에서 0.5에서 2일 때까지 확률을 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번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그래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필수예제 18번 볼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나와있죠?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네요. 그리고 확률은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을 물어봤느냐?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013일 때. 자, 이제 바로 갈게요. 자, 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어요.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2이 되는 거. 옆에다 선생님 그려줄게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으죠? 이거는 그냥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구간을 바꾸라고 했죠.
구간을 어떻게 바꿀 거냐? Z로 바꿀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가 5였죠? 표준 편차 5분의 편차니까 편차는 여기서 x의 범위 얘가 기준이 되는 거지. k 빼기 50. k 빼기 50 이상일 확률로 바꾸면 돼. 그러면 봐봐. 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를 안 넘지. 그럼 0.5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이 5분의 k-50이 대칭축 왼쪽 오른쪽에 있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야. 만약에 5분의 k-50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크거나 같은 확률이 무조건 0.5를 넘어야 돼. 절반을 더 넘어가는 거야. 그 정도는 센스로 알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이 값은 오른쪽에 있다.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임의로 그냥 세팅을 하세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5분의 k-50을 세팅을 해요. 그리고 이상일 확률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프에다 표시를 하세요. 이 확률이 0.001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0.0013이라는 것은 이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는 걸 의미하냐? 0.5에서 1을 뺀 값만큼 의미한다. 따라서 0.4987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상에서 확률이 0.4987이 되는 그 변수를 찾으면 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표상에서 0.4987 되는 변수는 3이죠.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너무 쉽지? 따라서 K는 65다. 다른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너무 쉬워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죠? 네,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루틴이 똑같은 거야. 루틴. 그러니까 풀이법이 계속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연습을 몇 번 해주면 정규분포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좋아요. 필수 예제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무엇을 지금 조사한 거죠? 키를 조사한 거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키였던 거예요. 그 확률 변수는 키인데, 확률 변수가 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확률 변수 x라고 말하면 이 x는 지금 키예요, 키. 얘를 정규 분포로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지금. 그때 평균이 164. 이거는 여자 남자 합친 거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아, 뭐 요즘 고등학교 2학년 무시하나 이러면 이거 너무 올드한 문제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 남자 합친 거겠죠, 설마. 그쵸? 남자들 평균기가 164일 일은 없잖아요. 선생님 때도 164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여자 남자 합친 거. 164고 표준 편차가 5였다. 이렇게. 저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세팅해야 될 거는 키를 x로 세팅하고 키의 평균이니까 누구의 평균이냐? 그게 변수의 평균인 거야. 변수의 평균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키의 평균 이랬으니까 누구를 변수로 생각했다는 거죠? 키. 알겠지? 그런 거 세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키는 x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키는 x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소소한 꿀팁들 챙겨놔야 됩니다. 알았죠? 이런 것부터 챙겨놔야 돼요. 그래야지 활용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키는 뭐였어? x였잖아. 선생님이었잖아. 확률 변수로 말하면 x라고 하자. 그러니까 키가 그랬으니까 x가 이렇게 써야 돼. x가 170 이상 이렇게 써야 돼. 학생은
몇 퍼센트냐 물어봤지. 자, 봐봐. 몇 퍼센트냐라고 물어보면 이 퍼센트가 확률인 거예요. 비율이니까. 비율이 곧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으면 확률 찾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를 몇 퍼센트냐 물어보면 확률 찾아라 이 말인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자, 너네가 활용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퍼센테이지가 나왔단 말이야. 퍼센테이지를 확률로 만약에 매칭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정규분포를 알아도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야. 확률은 뭐다? 비율이다. 비율을 100을 곱하면 퍼센트 돼. 비율에 100을 곱하면 퍼센트. 확률에 몇을 곱해라? 100을 곱해라. 확률이 비율이니까. Understand? 아, 좋았어. 그럼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이제 추가로 야, 너 몇 명이야? 이렇게 2번 문제긴 하지만 몇 명이야 물어보면 확률, 비율에 확률이 비율이에요. 비율에 전체를 곱하면 당연히 몇 명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비율을 먼저 알아야 돼. 그게 확률인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럼 바로 갑니다. 이제 정규분포 만들었고 정규분포를 딴다 했으니까 정규분포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170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게 확률인 거니까 확률 찾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된다고. 그러면 바로 표준정규분포 그래프 딱 그려놓고 이제는 0하고 1도 쓰는 거 귀찮아 이제. 바로 구간 여기서 바로 표시시킬 거야 이제. 아 그럼 너무 귀찮아 이제. 그럼 Z 딱 써. Z를 딱 Z 딱 쓰고 이제 표준 편차 딱 여기다 5를 딱 쓰고 여기서 160만 이렇게 딱 빼면 딱 드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이제. 이런 거 너무 귀찮아 이제 이렇게 계속 쓰는 거 귀찮아 이렇게 바로 해버려. 자 그러면 5분의 6이잖아. 5분의 6이 1.2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2를 표시를 해 이렇게. 그리고 2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다 했어 아까? 0.5에서 1.2일 때까지의 확률을 빼줘야 된다 라고 했었죠.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 1.2일 때까지의 확률은 몇으로 표시되어 있죠? 0.3849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확률은 0.5에서 0.3849를 뺐을 때 확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0.1151이다. 여기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건 비율이지. 확률이 비율이니까 근데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죠. 따라서 여기다 100을 곱해야 되는 거야. 비율에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나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따라서 얘는 11.51%가 바로 170 이상의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키가 170 이상의 애들은 11.51%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조금 있는 거죠. 170 넘는 애들이 전체 학생 수의 11.51%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잖아요, 이제. 남자들만 따졌을 때는. 근데 여자랑 따졌을 때는 그건 다른 의미가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좋아요. 자, 어찌됐든 그렇다. 의미상은 그렇다. 그러면 자 2번 문제는 자동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자. 자동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자. 몇 명이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자 이제 확률 구해서 1000명이니까 1000명 중에 몇 명이냐고 물어봤으니까 확률에다가 1000을 곱하면 답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연습이니까 우리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는 x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정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누구를 x로 하자? 평균 앞에 있는 값을 x로 하자. 이건 선생님의 꿀팁이다. 알았죠? 자 그럼 가는 거야. 키 x 160 딱 이상 딱 이렇게 쓰고 170 이하 이렇게 딱 써. 그리고 몇 명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비율을 구하고 전체를 곱하면 돼. 이렇게 말해. 비율은 곧 확률. 또 귀찮잖아요, 그죠? 바로 가는 거야. 나 너무 귀찮아. 너 Z로 쓸래. 표준 편차 이렇게 딱 쓰고
160 빼기 164 딱 하면 여기 마이너스 4를 잘 써버려 이렇게. 얘는 계산했으니까 이제 따로 안 할게.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는 마이너스 0.8인 건 알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0.8 이렇게 딱 표시해. 마이너스 0.8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 이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그럼 얘는 값을 몇 번 찾아야 돼? 2번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우리는 0부터 1.2일 때까지 확률 하나 찾고 0부터 0.8일 때까지 확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0.8일 때의 확률 0.8일 때의 확률은 얼마나 나와 있어요? 0.2881로 나와 있죠? 됐죠? 네. 그러면 0.8일 때의 확률하고 1.2일 때까지 확률을 더하면 답이겠지. 받아들이나 못 받아들이나? 네. 받아들이죠? 따라서 이 비율은 160 이상 170 이하의 비율을 찾는 거야. 그 비율은 얘네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0.6 7 5 아니 673 되겠네요. 0.673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이게 비율이잖아. 그지? 이 비율의 전체 학생 수 1000명을 곱하면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되겠어요? 그럼 0.673에 1000을 곱하면 67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따라서 저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저 학교에 1000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키가 160 이상 170 이하인 애들이 673명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대박이지. 왜 대박이냐면 이걸 알고 자동으로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기준 주고 야 너 몇 명 있어? 이거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알 수 있는 엄청난 거야. 일일이 봐봐. 일일이 다 안 알려주더라도 정규분포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다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비율을 알아낼 수가 있어. 확률, 비율을 알아낼 수가 있어. 그게 통계 정규분포의 어마어마한 핵심 원리예요. 그럼 너네가 봐봐. 어떤 집단의 통계 중에서 정규분포를 내가 구했다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고 쳐보자. 그럼 그 값만으로 그 집단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야. 기준만 바꾸면 분석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 핵심인 거야. 그냥 공부하지 마. 너네 이거 언젠가 써먹을 직업이 만약에 가지면 너는 대박인 거야.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는 직업이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선생님이 만약에 어릴 때 그런 걸 알았으면 수학선생님 안 하고 있지. 벌써 그 직업 찾아서 갔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교육자적 열망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 이제 돈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그럼 너네는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잘 써먹으라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통계가 이래서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거야. 어떻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으로 이런 게 되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학교 평균하고 표준 편차 항상 성적표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 대충 때려잡는 거야. 너 몇 등급이겠다. 너 몇 등급이겠다. 너 이거 어떻게 알겠어, 선생님이? 당연히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놀랍죠? 어제트리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필수에도 20분 볼게요.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하였다.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점, 450점,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내가 정규분포는 내가 알겠는데 무엇을 변수로 할 거냐? 이것도 꿀팁 써야 되는 거야. 뭐가 꿀팁이야? 응시자의 점수의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변수를 응시자의 점수로 정의해야 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확률 만들 때. 알았지? 그럼 정규 분포는 일단 만들어 놓고 하자. 평균 450에 표준 편차 75라고 표현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러면 합격을 하려면 합격이라는 걸 하려면 몇 점 이상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점수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의 점수를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커트라고. 그러면 K보다 이 점수 K, X가 점수니까 점수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합격이야. 이걸 비율로 말해볼게. 이런 거예요. 비율이 확률이니까. 근데 여기서 합격자의 비율을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 무조건 알려줬겠지. 왜? 320명을 뽑는다고 알려줬잖아요. 몇 명 중에서? 2000명 중에서. 그러니까 합격자의 비율이 2000분의 320인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율이 곧 확률인 거야. 까먹으면 안 돼. 선생님이 처음에 통계 처음 할 때부터 가르쳐줬어. 상대도수 개념부터 알려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2000분의 320 계산해보면 비율은 0.160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60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당연히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할 거야. 난 귀찮아. 바로 Z 써. 바로 표준 편차 75 써. 바로 빼기 450 해. 근데 네가 0.5를 안 넘잖아. 0.5를 넘지 않는단 말은 이 값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저 값을 표시해. 75분의 K 빼기 450. 자, 우리는 이상의 확률이 비율이니까 얘가 0.16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정규 분포표 상에서는 이 부분의 값이 주어졌을 거라고. 그 얘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340을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표준정규 분포 상에서 자 여기 P 이렇게 나와 있고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건 뭐 답을 다 알려준 거야 또라이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도 알려줘버렸네. 바보들 아니야. 내가 0.1라고 알려줬네. 여기가 1이라고 알려줬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당연히 K가 얼마야 돼? 라고 물어보면 바로 나오지. 525라고 나오잖아요. 코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야 내가 이 회사에서 합격을 하려면 최소한 점수가 525점보다는 더 많이 획득해야 되는구나. 525점 이상 획득해야 되는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구나. 대박이지. 봐?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이용해서 합격 커트라인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게 통계의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4점짜리로 나옵니다. 수능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맞추려면 당연히 변수 구분 잘해야 돼요. 이 변수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그러면 어떤 걸 핵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느낍니다. 알았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정규분포 파트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이항분포를 정규분포처럼 생각하는 과정도 잠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네, 좋아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